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제 채널의 대부분의 시청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생들일 테니까 선생님이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이 부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겁니다. 글 읽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냐? 꾸준히 국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본질 영상이 좋다고 이야기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올해 들어서 계속 이런저런 영상들의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국어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본질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취미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저한테 글 읽기 그리고 본질에 대한 생각은 취미거든요. 뭔가 일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좋아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좋아서 영상 찍는 거, 그래서 좋아서 막 떠드는 거. 비문학의 본질도 결국은 좋아서 떠드는 이야기였는데 100만 뷰가 넘어가면서 되게 오래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새로운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취미가 떠올랐습니다. 한 2017? 19년도까지는 진짜 열심히 즐기면서 이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본인의 이제 일상생활이 바빠지면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하고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 만들고 결국은 이게 점점 한켠으로 물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라는 게. 계속 댓글들은 달렸는데 뭔가 이번에 제 마음에 쿵 와닿는 댓글들이 몇몇 개가 있었습니다. 되게 짧은 댓글인데 담담하게 그 진심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간혹 가다가는 긴 댓글에 본질 영상을 동경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가탐 지망생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뭔가 다시 시작하는 해인가 보다. 2025년 글 읽기 본질에 대한 영상을 시작한다라는 걸 우선 이렇게 말해놓고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면 생각만 지금은 엄청 막 열정이 막 뿜뿜하거든요. 영상 매일매일 한 개씩 올려야지 이런 생각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놓고 이렇게 열정을 뿜뿜하다가 내일 딱 눈 떴는데 다음에 하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올해는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생각들을 세상에 펼쳐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린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질문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국어 영상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비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열흘 전에 진짜 오래전이죠. 이때부터 좀 고민을 했었어요. 진짜 다시 시작해볼까? 학생들이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데, 물론 이 이후에도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 뭔가 이게 짧은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친구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댓글이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빨라지기는 하는 걸까요? 지금 본인은 읽고 있죠.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왜? 잘 안 읽히고 빨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지문이면 선생님처럼 완전히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1시간 반가량 한 지문에 쏟아야 돼요. 여기서도 본인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1시간 반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얘 진짜 찐이구나. 언젠가 선생님처럼 빠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이야기에서 뭔가 짠하고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처럼 빠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yes, 100%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 여기서 선생님의 팩폭이 들어갑니다. 팩트 폭행이라고 표현하죠. 설마 이거 가지고 상처 받으면 안 돼요.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수준이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니까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형태로.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릴 때 흥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책을 읽었던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적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책을 읽는 경험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읽은 책과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읽는 책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책을 읽었다면 이미 책 읽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웬만큼 읽어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이런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는 1년, 2년, 3년, 4년 나이테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처럼, 나무의 나이테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 책 읽는 능력 자체를 해마다 계속 키워온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이 경험이나 이런 능력을 키운 게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여기 막 깔려져 있어. 그러면 한 바퀴를 구르면 얜 이만큼의 정보가 들러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만큼의 정보만 들러붙죠. 그렇다면 글을 읽을 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같은 시간 내에 한 줄을 읽은 건 뭐 한 바퀴를 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 이만큼을 가지고 오는 반면에 얘는 요만큼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이만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요렇게 말이죠. 채울 수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채우는 과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상향할 겁니다. 떨어지는 그 시간에 뭔가 엄청 또 좌절이 올 수도 있지만 난 좋아지고 있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래, 이런 시기가 있는 거야 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물론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본질이죠. 하지만 누구나 다 이걸 해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선생님 또한 이 중간에 미스되는 부분들, 이건 글읽기 영역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 영역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미스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이 과정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런 시기가 필요해, 그래, 내가 좌절의 시기를 겪지, 알지만 이걸 즐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시기를 겪어내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동그라미의 이 크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디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건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냥 손에 잡히는 책 중에 그냥 아무거나 요 내용에 걸맞는 걸로 찍어본 거예요. 이건 유시민 작가의 책의 서문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유시민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쉬운 표현들을 가지고 간결하게 글을 써내는 건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걸로만 보면 유시민 작가는 대한민국 탑티어다. 진짜 탑이다. 정말 잘 읽힙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책의 서문이기 때문에 내용도 쉬워요. 한번 볼게요. 2009년 봄이었다. 동네 서점에서 특별 진열대를 보았다. 다윈 탄생 200주년과 종회기원 출간 150주년을 맞아 서점과 출판사들이 과학 교양서를 알리려고 만든 서가였다. 선생님의 그 비문학 글읽기 보면 다 알죠? 결국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 세상의 이야기가 글로 쓰여졌을 뿐. 내 머릿속에 이 글자를 보고 세상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서점에 간 거야. 그럼 서점에 갔다라는 건 넌 이제 서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건물의 서점이죠. 딱 들어갔는데 1층이야. 2층이야. 3층이야. 상관없어요. 동네 서점 갔는데 앞에 있겠죠. 이렇게 책을 진열해 놓은 거. 특별 진열대. 여기에 과학책들이 막 있었던 거야. 선체로 책을 뒤적이다가 세 권을 골랐다. 이제 상상이 되지 않나요? 유시민 작가가 막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책을 고르는 모습,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파인만.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데 영색이 글 쓴다는 내가 그냥 지나치면 되겠나. 교양인이라면 과학도 좀 알아야지. 의무감 반, 허영심 반으로 한 일이었다. 과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 이제 여기까지 유시민 작가의 2009년 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봄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3권을 골랐구나 라는 이야기를 통해 이분이 이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상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결국은 문과 남자가 이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로 이제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뒤에 것도 좀 기대되잖아요. 근데 어렵나요?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글읽기의 능력을 이만큼 가진 경우에 이 내용은 요만큼 가지고 있어도 다 이해가 되는 단어들과 문장들,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글읽기도 어디 한번 시작해봅니다. 이것은 선생님 책 중에 손에 잡히는 책이어서 아무거나 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장 임팩트 있는 책, 가장 오랜 시간을 잡고 있었던 책이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한테는 정의론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생활과 윤리랑 연관되어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보다 보면 생활과 윤리 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더 읽게 되는 파트, 이렇게 돼서 점점 읽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 책은. 그래서 가장 제 인생에 오래 잡고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순수 이성 비판 칸트의 책도 있긴 하지만 그 책은 뭔가 진도를 끝까지 못 나가봐서 어쨌든 정의론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정의론? 사상체계의 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제도의 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는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읽힙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한 번에 아까 유시민 작가의 서문에 있는 내용처럼 한 번에 들어오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딱
잡히는 1대1로 잡히는 경험적인 단어들 이런 표현보다는 당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의, 진리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추상적인 것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오히려 그 유시민 작가의 책보다 얘를 더 빨리 읽는 이유는 선생님한테는 이게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읽으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거.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 읽을 때에는 정치?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찾아봤습니다. 정교하고 치밀하다. 언젠가 본 기억은 있지만 이게 평상시에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그 국회의사당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하는 정치를 생각하지 정교하고 치밀하다라는 걸 정치하고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경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책 읽다가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 생겨요. 근데 이걸 배웠죠. 이 당시는 처음 읽었을 때니까. 그리고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쓰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흐름을 잡게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요 옆에다 다 정리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간혹 번호도 적어놓고 간혹 단어들만 이렇게 적어놓고 물론 이걸 몇 년 전에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다시 이걸 읽는 순간 그 내용들이 기억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없어도 선생님은 이 내용을 다 기억합니다. 이 부분 사회체계의 1덕목이 진리고 사회체계의 1덕목이 정의. 그러니 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들,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은 절대 안 돼. 이런 내용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본인이 갖고 있는 단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개념들, 그와 더불어 글을 읽어내는 문장의 구조들까지도 지식과 단어, 그리고 문장의 구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 나는 지금 이 살을 쳐나가는 과정이야. 남들이 쭉 해왔던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러니 이걸 노력해서 따라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읽고 있는데 빨라지기는 하는 걸까요? 네. 읽은 건 날리지 않고 내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을 지식화시켜서 이렇게 살을 붙이세요. 그리고 이 지식화시킬 때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선생님은 일반 교양서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독서, 기출, 지문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수준에서 만약에 고3 수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 고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고2, 고3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Q&A를 보면서 독서, 기출을 가지고 함께 읽기 컨텐츠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한 주에 1개씩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에 하나. 선생님이 강력하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회탐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에 독서, 기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읽는 방식도 보여주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독서, 기출의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통해 이런 게 진짜 세상에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여 지식으로 살을 붙이는 그런 형태까지 이게 선생님이 올해 독서를 그리고 글 읽기의 본질 이거를 취미로 하면서 메인으로 잡아가는 이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기대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국어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뭔가 가슴이 좀 뛰고 설레이기까지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취미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취미의 시작. 다음 시간에는 국어 함께 읽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